자,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잘했다고 끝까지 윤석열 TV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담화를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봐야 되나요?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다시 들어도 황당해요, 진짜. 아니 네. 진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내가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아니 우리 그 당시에 뭐 저렇게 해야만 할 질서, 무질서가 있었나요?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죠? 2시간 만에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 거부권 행사까지 막 자기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부권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랬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네. 국회의원들 다 잡아내고 잡아 네. 끄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했는데도 이런 저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는 명을 제척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볼 때. 네. 요즘 젊은 사람 말로 개뻥이라고 있죠. 네네. 개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그러면은 국민들이 모여서 네. 국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그러니까요. 거고, 국회의원이 아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러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다 미쳤군요. 그럼요. 네, 그렇죠.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담을 담장을 넘냐고요. 띄워놓고 네. 가느냐고. 오히려 담장에 수행원들이 같이 가면 오히려 들킬까 싶어서 네. 혼자 그냥 가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정말로 수십 명이 될 텐데 네, 이런 거짓말을 시켜놓고도 정말 국헌을 누가 물러섰는지 거꾸로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지. 맞아요. 저렇게 네.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저 방송이 선동방송이었다고 저는 봤죠.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단 100명의 사람이라도 끌어모아서 네. 끝까지 저항하면서 네. 한번 버텨보겠다는 건데, 네. 거기에 모이는 분들께 제가 미리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거 괜히 따라 붙지 마십시오. 본인 인생도 조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지는 안 죽고 놈 다 죽여. 지금 옆에 죽어나가는 지금 장관들 지금 부지기수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옆에 나갔던 지금 군인들 다 죽어나가는, 누구 때문에 죽어나가면 이 사람이 원래 자 군사 반란을 꾀할 모의의 의도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윤석열 직견으로 해서 인생 다 맞아요. 망치고 조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지금이라도 윤석열 옆에 가가지고 괜히 부안해동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잘한 거냐, 절차가 맞냐 다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절차에도 맞지 않고 요건도 하나도 구비가 안 돼 있다. 사과드린다. 잘못했다. 네. 사과를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국무위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네, 다 일어나가지고. 사과하고 김문수만 앉아있더만요. 네. 어쨌든 한덕수 총리 그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막 5번이나 사과를 하는데 네.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왜 자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들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지를 아직도 이해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만의 세상에 좀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 말도 너무 식상해. 네. 저 사람은 도대체가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미안할 지경인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아 이게 탄핵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니, 탄핵 안 미친 거 아니야? 시키면 저분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탄핵은- 그게 빅픽처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일부러 네 일부러 아픈 척하고 아픈 척해가 심신상실을. 심신미약으로 해가지고 정신병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야. 그리고 저녁에 실제로- 가면 네, 십자가 들고 있는 분들 있죠. 네, 네, 예수천국 불신지옥. 네, 네, 그 이분이 혼자 떠들 때는 괜찮아요. 네. 뭐 우리한테 뭐 해를 끼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윤석열의 저런 발표를 보고는 야, 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사이비, 네. 종교 너무나 심취해서 특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근데 여기 또 국힘은 또 여기 줄을 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한 7, 80명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뭔지 정말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황당무계한 게 지금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자숙하고 있겠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신지호 전 의원이 말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자기 팬카페를
동원해서 대통령에게 화환 보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아. 그다음에 한동훈 손봐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한동훈 반드시 손봐라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유튜버에게. 그 전화했다는 그 사람으로 추정되는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네. 네. 뭐 미안한데 웃지 마십시오.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네. 근데 오해는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서정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누군지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여기 지금 동시에 지금 한 13,0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거 뭐 아닌 거를 누가 떠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한동훈 손봐주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일단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이런 원리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네. 떨어지고 아마도 지금 주술의 또는 본인의 영적 감각 이런 데 의존하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건강이 안 좋다고 이야기해서 실제 그런가 이렇게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건강하시대요. 건강해요? 둘 다? 건강하고 둘 다? 뭐 둘 다. 아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술 마시고. 둘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건강 뭐 이런 확인해보고. 문제는 없고요. 네. 그 앰뷸런스가 올 들어간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해퍼닝인 것 같고 그리고 계엄령 선언할 때 선포할 때 앉아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 술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확인할 수 없는데 네네. 곧 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안가에 갔다 가지 않았다 또 술은 갔다 우리는 수육까지 우리가 네, 단독 네. 취재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수육이 수육, 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사진이 없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건 아닙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술을 평소에 얼마나 마셨는지 노희 변호사가 또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노희 변호사도 대단합니다. 윤석열이 출근할 때 가짜 사이카 보내놓고 맞아요. 예. 진짜는 더 많은 사람 왔다는 것을 노희 변호사가 최초로 맞아요. 공개를 예, 했는데 예. 왜 그 한겨레 신문은 자기들이 단독이라고 그래? 자기네가 뻗치기 하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발표해가지고 좀 섭섭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음성이 나간 건데 네. 그쪽은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 맞아요. 유튜버들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취재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드러난 게 그 정도라면 맞아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네. 훨씬 맞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일정이 취소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 여러 번도 아니고 10번이 이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그리고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할 때 내가 이거 괜히 시작해가지고 아이씨 이랬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이 진짜 많아요. 얘기 들으셨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을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 자세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무엇으로 신뢰와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 네네. 국민을 대하는 그 언어, 마음가짐, 태도, 자세인데 그게 글러먹은 거죠. 애초부터 글러먹고 이렇게 국민들 눈속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정말 뭐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에 우리가 왜 참사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존재는 있는데 네. 모든 국정에 이 나라가 힘들 때나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지는 자 없고 그러면서 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역설적인 이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좀 고통스럽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하셨던 그 가장 행렬 네, 있잖아요. 네, 네. 사실 뻥카. 이제 네. 뻥카 진짜 뻥카죠. 근데 이제 경찰 내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좀 있었거든요. 네. 다 아는 얘기죠 뭐. 네, 아는 얘기였는데 근데 저는 그 녹취를 딴 게 대단하더라고요. 녹취를 다 안 해주거든요. 네, 제가 물어봐도 그래도 목소리 녹음하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들었다라고만 해서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 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정말 이게 작년 12월 달에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 출근 시간을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제대로 간 적이 없더라. 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더라.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진짜 가장 행렬을 보냈었거든요. 그걸 뜻하는 음어도 맞아요, 있어요. 그거였어요. 뻥카? 맞아요. 뭐 하여튼 다른 위장제대? 네, 맞아요. 위장제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그 썬데이 저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탐사 매체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 경찰 간부가 그 너무나 그냥 화가 나니까 밤 12시만 되면 관저를 나와서 새벽까지 청와대 인근 종로에서 술을 마시고 이러니까 이 국내에다 제보해야 국내 언론은
그걸 기사화 해주지 않으니까 음. 거기 로스앤젤레스 선데이 저널까지 가서 거기서 제보를 해가지고 일면 탑으로 계속 연재 2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면 너무나 이 불특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때 이제 그냥 돌발적인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는 어느 그 제보받은 경찰관이 밤마다 여사가 또 평창동을 간다는 얘기를 또 그렇게 해서 평창동을 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평창동에 뭐가 있어요? 평창동에 뭐가 있으니까 이제 간다고 그러겠죠. 그 진도가 나가는 거는 이제 멘트를 안 해주더라고요. 주술적인 거야? 뭐 네. 물어보러 가는 그럴 거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그죠. 그래서 내가 한때 그 국회에서도 기자회견 했을 때 그거 나왔습니다. 평창동 가는 거. 네. 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저런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이제 다시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봅시다. 오늘도 대통령 옹호하겠다는 자들이 7, 80명 나왔으니까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자, 대통령이 술 마시고 출근 안 하는 것 같다, 이상하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 야, 이거 야당은 미쳤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쵸. 네. 가짜뉴스 제발 퍼뜨리지 말라고. 윤석열이 그렇게 싫으면 너가 정권 잡든지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사람한테 웬 시비를 거느냐. 너희들이 윤석열 끌어내리려고 공작과 기획을 보통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거기다가 유튜브 다 보내놓고 뻗치게 하고 이런 욕한 거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요. 맞아요. 예. 국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얘기할 건데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그러니까.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보호만 하면 맞아. 된다니까 망할 때 같이 이제 그렇죠. 예. 정말로 우리 전문용어로 끌어묻는다는 게 있어요. 끌어먹어요? 끌어묻는다고. 아, 끌어묻는다. 한꺼번에 다 이제 이렇게 어. 넣어서 묻어버린다라는 이제 그런 순장. 예, 순장. 말이 있는데 아, 예. 국힘이 지금이라도 단절하지 않고 이렇게 편들잖아요. 저는 회복 불능 상태에 간다. 이게 윤석열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정치 세력이 이제 다시는 태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죠. 이것은 보수 정치 세력도 보수 정당도 그리고 집권 여당도 전혀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말로 단죄받아야 하는 정당이다. 네, 맞습니다. 뽀양이님께서 목사님이 그 첫 걸음이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고요. 임재준님께서 여기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제보할 게 있어요. 이러시는데 오. 전화번호 네. 빨리 좀 올려주세요. 자, 한 댓글로 이제 이렇게 네. 주시면 그분의 전화번호를 남겨주면 이제 제보 그분이 전화를 댓글로 남겨주기는 좀 예. 그렇겠죠. 본인의 많은 개인 사람들이 전화번호인데 여기 그 구글로 뭐 메일 주소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그런 올려주시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TV에 들어가면 제 폰번호가 그냥 공식 노영이한테 폰번호가 보내세요.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제보야 어디들 하든 제보 경쟁. 쟁탈전. 공유하니까 뭐 네. 그런 거.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부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금이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 손봐줄 때가 아닙니다. 네. 본인 이제 특검법 통과됐습니다. 맞아. 물론 여기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고 나 진짜 징글징글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오히려 이 대통령 담화 때문에 대국민 선전포고냐 이러면서 오히려 좀 갈라지고 있어요. 네. 대통령을 멋지다. 대통령의 안타까움과 힘듦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 탄핵 안 시키면 안 되겠네. 네. 이 사람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것 같죠? 맞아요. 네. 전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람이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객관성이 결여가 돼도 너무 결여가 된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윤 대통령의 담화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 담화는 궤변, 탄핵 찬성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난 그 양심 고백 하나 했으면 좋겠어. 내 손가락 안 자른 건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진정성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오전에 윤석열 담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갈라지고 있다는 표현은 국힘은 네. 갈라지지만요. 네. 국민은 급속도로 통합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우리는 지금까지 뭉치고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을 탄핵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했던 쪽도 네. 이제 다 봤다. 우리 하나로 모아서 탄핵하자라고 했으니까 네. 저는 윤석열이 저런 비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한민국 국군이 살아나고 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 아래에서 통합하고 있다. 탄핵시켜서 새로운 나라 만들자라는 맞습니다. 걸로 했기 때문에 희비극
비극이 희극으로 바뀌는 상황에 국민 통합을 이제 주도해주고 있다. 네. 이자가 역사적 단전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네. 저는 사실은 이거 대국민 담화한다고 했을 때 사과하고 하야하겠다고 하려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나 순진하게. 근데 아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야하겠다고 했으면 이쪽 민주당 쪽에서 흔들렸을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이쪽 국민들이 하야하면 더 빨리 끝나니까 그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흔들렸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단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야한다 그랬으면 분명히 이 사람이 3개월 이상을 좀 길게 두고 하야한다고 했을 거거든요. 오늘 당장 하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뭔가 준비하고 뭔가 뒤집으려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꼼수 부린다라고 생각을 솔직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개월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를 3개월 안에 뭐 해서 2심 지금 1심 끝난 것들 그걸 2심, 3심을 빨리 그냥 정리해버린다. 막 이런 유언비어도 사실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또 반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술과 무속 그리고 명리학 뭐 네. 이런 것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뭐 신내림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김건희가 지금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추인과 승인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가 판단하는 거 보세요. 국민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결과이지만 본인들로는 악수의 악수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아예 대통령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하지 않는 이상 네. 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인데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세력 또는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의 헌법재판관을 전혀 잘못 읽고 있는, 지가 지금 조정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 다 도망가고 네. 정말로 했던 말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반에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위원과 관련된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 명확하죠. 한 자루가 아니고 한 트럭씩 네. 있는데 그런데 이걸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를 다시 대통령을 유지시켜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김건희가 하고 있고 여전히 주술과 무속에 의존하고 있으면 결과는 비참해질 것이다. 이렇게. 아니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금 이미 추천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들어가면 8명, 국민의힘 추천까지 하면 9명이 돼요. 그럼 그중에 6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3명이 찬성 안 하면 되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그 2명, 우리가 이름도 알아요. 김영두, 정영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라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머지 분들이 찬성하기에 너무 뻔해서. 다만 여기서 핵심은 탄핵 결정을 내년 4월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년 4월이 되면 또 지금 있는 현재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네. 때문에 또 바꾼다고 해서 꼼수 부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것만 좀 정리가 되면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혹은 최상목이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실제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근데 다만 임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죠. 그러니까 추천을 네.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요. 했지 않습니까? 이미 추천 다 예. 돼 있죠. 예. 그럼 거기다가 서명만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형식적 서명만 하는 거라서 대통령이 현재 그대로 살아있으면 서명 안 하겠죠. 윤석열이 살아있으면. 예. 윤석열이니까 직무집행 정지를 시켜야 되죠. 탄핵이 됐다. 네, 그러고 나면은 바로 직무대행인 한덕수나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순위인 최상목이나 최상목. 이렇게 순서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서명을 해줘야 돼요. 안 할 수는 없다. 안 할 수는 없다. 네. 그들은 직무대행인 주제에 안 할 수는 없다. 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제가 사람들 다 사법 처리받아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까지 올라가 있는 네. 정도고 최경목 부총리는, 최상목 부총리는 자기 거기서 안 하려고 자꾸 임창열 이름 대면서 자기는 뛰쳐나갔다 뭐 했다 막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만 정지시키면 됩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오판도 저런 오판이 있습니다. 잘못을 이 김건희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죠. 못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 판단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규제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청와대 쪽에 청와대 용산에 있는 측근으로부터 들어가지고 제 방송에서 차마 말을 직접을 못하고 대통령이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판단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생각만 옳다고 주장한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내 방송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아주 믿을 만한 용산의 소식통으로부터 사실 들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정규재 씨가 그 극우 보수적인 성격의 네. 정규재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CBS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알코올성 치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증상에 의해서 비상경험도 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 정기환 대표도 알아요. 아니 비상계엄 다음 날 네. 그 삼각지에 있는 안가에서 그 술을 마신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해제 사람이라서. 의결을 했는데 네. 거기에다가 열받으니까 장관이 막는 있었고 거지, 민정수석도 열받으니까. 있었던 것 같고 확실하게 두 사람은 있었는데 네. 누구냐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상민 장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네. 박성재 장관은 안 간 걸로 보이는데 네. 자 그 자리에서 어쨌든 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육을 먹었대. 그 수육이란 단어가 돼지고기 수육이겠죠. 뭐 한우 수육은 먹지 않을 네, 거니까 네. 수육을 가지고 와서 그래 술을 마셨는데 오죽하면 그 이야기가 밖에 나오겠냐고요. 오죽하면 네. 누군가 봤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 상태라면 알코올성 치매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지.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술을 먹었다. 그리고 최소 몇 순배 이상 돌았다는 그것은 이제 워낙 민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 시대의 검사들은 그냥 수사하면서도 점심에 계속 술 마시고 오후에 피의자 조사하고 막 이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져서 이미 알코올 중독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이즐러님 기분 좋아 한 잔, 화나서 한 한 잔, 잔, 잠 그렇죠. 안 와서 한 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김건희 개고기법까지 만들더니 개수육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참.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포토라인에서 뭐 경찰이나 검찰 쓸 때마다 우리는 대통령 유고 상태인 나라다. 꼭 뭐 11.6 사태 때 김재규가 박 대통령한테 총격을 가해서 대통령이 절명한 것만 대통령 유고 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블랙아웃 상태, 만취 상태가 4시간 이상 지속되면 그거는 국민의 뭐다? 입장에서 볼 땐 대통령이 유고 상태인 거다. 네. 그 심각성을 내가 계속 내가 상기시켰거든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근데 뭐 결국은 그런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고 이번 사태가. 네. 그렇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